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책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입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관한 괴상한 사건입니다. 읽어보지는 않았더라도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두 얼굴을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의 뒷면처럼 인간의 숨겨진 본성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지킬과 하이드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해주는 그 인물은 어터슨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어터슨이 공정한 인물로서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독자에게 납득이라도 시키려는 듯이 책은 시작하자마자 어터슨에 대한 인물 묘사가 세세히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 시작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어터슨 씨는 누그러져 미소를 짓는 법이 절대 없는 험한 표정의 사내로 말을 할 때는 냉랭하고 썰렁하고 어색해했고 감성은 뒷전에 밀어두었으며 깡마르고 훤칠하고 먼지 끼고 삭막했으나 그래도 어딘가 호감이 가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신사적인 취향을 갖고 있고 인간적인 면이 있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태도를 가졌다고 서술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직업을 들어서 우리는 그가 공정하고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터슨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뒤에 어터슨이 말하는 대목을 실어놓기도 했는데 어터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형제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악마한테 가도록 내버려 두거든. 어터슨이 그만큼 공정하게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지킬과 하이드의 행동과 방식에 관여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을 그대로 중계할 뿐이라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달자인 어터슨을 믿고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어터슨에게는 리처드 앤필드라는 가까이 지내는 친척이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어터슨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체구가 작은 어떤 남자가 걸어가다가 10살 정도 된 여자아이와 부딪혔는데 넘어진 아이를 대수롭지 않게 짓밟더니 비명을 지르는 그 아이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남자를 붙잡아 세웠는데 눈빛이 아주 혐오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그 남자는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보상금으로 수표를 끊어주는데 서명이 하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통해 그 남자의 이름이 하이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 후에 그 남자가 들어간 집이 어터슨이 잘 알고 지내는 지킬 박사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지킬 박사는 어터슨과 친분이 깊은 사람으로 얼마 전에 지킬 박사는 유언장을 써서 어터슨에게 공증을 받고 맡겼습니다. 내용은 헨리 지킬이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되면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모든 권리와 재산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유언장을 공증하며 하이드가 누굴까 궁금했는데 이렇게 악마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터슨은 당혹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끔찍한 사건들이 이어집니다. 범인은 하이드입니다. 하이드를 검거하려 하지만 사라져버리고 그 무렵 지킬 박사는 어터슨을 비롯한 친한 지인들에게 자신은 이제 집에 조용히 칩거하고 은둔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입니다. 지킬 박사의 하인들이 지킬의 방에서 더 이상 지킬의 인기척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기척이 들리자 자신들이 모시는 주인에게 변고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신뢰하고 지냈던 어터슨을 집으로 부릅니다. 어터슨은 지킬 박사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방문을 열었을 때 지킬 박사는 보이지 않고 웬 체구가 작은 쪼그라든 인간 같은 남자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이 모든 내막을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이 지킬 박사가 어떻게 된 내막인지 그 내막을 다 적은 내용이 이 책의 맨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신체와 지능도 훌륭하게 타고났으며 천성적으로 근면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 주위에서 인정받았고 명예롭고 칭송받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도 있었는데 조급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이었다.
이것은 근엄해야 하는 것과 부조화되었다. 이를 두고 인간의 본성을 탐구해 본 결과 깨달은 진리는 인간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이중적 존재라는 것이다. 나는 이 두 요소를 분리시키자는 생각이 들었다. 각각의 상반된 자아가 별개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의로운 자아가 망신을 당하거나 참회할 일이 없이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높은 길로만 갈 수 있도록 둘을 떼어놓겠다. 그렇게 그는 명예롭고 고귀하고 선을 행하는 자아와 성급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죄를 짓는 자아를 분리하는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약을 먹을 때마다 하이드가 되었고 다시 복용하면 지킬로 돌아왔습니다. 저지르고 싶은 악행이 있으면 하이드가 되어서 마음껏 악을 행하고 다니면 됩니다. 집에 와서 실험실에 준비해 놓은 약을 먹기만 하면 지킬이 되니까요. 하이드가 마음껏 악을 행하고 망가질 뿐 나 지킬은 고상하고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하이드가 되어져 갔습니다.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 짧아져 갔습니다. 하이드가 지킬을 삼켜가는 것입니다. 약의 지속 시간이 짧아져서 이제 진짜 자신이 지킬이 아니라 하이드가 되어갔습니다. 약을 먹으면 잠깐씩만 지킬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지속 시간이 점점 짧아지자 지킬 박사는 더 이상 자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하이드로 살아갈 수 없기에 결국에는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장인 지킬의 진술서를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성정에 대해 많은 것이 꽤 깊이 있게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마다 다양한 감상평이 나오고 누구는 심리학적으로 또 누구는 범죄학적으로 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점으로 또는 종교적 관점으로 등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통해서 느낀 것들, 생각한 것들을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킬과 하이드 둘 다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는 하이드가 된 자신을 거울을 통해 보면서 전혀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나 자신이다.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창피함과 경망스러움과 실수와 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하려는 사람은 지킬처럼 하이드를 떼어내버리려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약점이라는 것은 안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 가운데서도 도전하는 것으로 두려움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면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타인의 연약함도 진심으로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습니다. 지킬과 하이드는 서로 공존하면서 자아를 완성합니다. 다만 지킬은 하이드가 되어 있는 시간을 즐기면서 점점 하이드가 되어져 갔습니다. 선과 악, 훌륭함과 부족함, 강함과 약함의 본성이 함께 있는데 무엇을 더 가꿔가느냐에 따라 지킬 중심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이드 중심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어떤 기질에 더 집중하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2번째로 주목한 것은 자신이 주의를 주고 집중하고 즐기고 활성화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3번째로 지킬은 하이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제 안의 여러 성질 중에 제 안의 하이드도 그런 야만성과 폭력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외부가 아닌 내부, 저 자신을 향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오히려 외부보다 저는 내면을 향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치게 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들추며 닥달하고 비난하고 괴롭히고 좌절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하이드의 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다치게 해도 괜찮은 걸까요? 내가 다치는 거니까 괜찮은 건가요? 가장 사랑하고 지켜줘야 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자각이나 지적을 넘은 필요 이상의 비난과 책망으로 자신의 하이드에게 상처받는다면 자꾸 지키를 없애가는 하이드를 계속해서 허용하지 말고 조금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이드를 침묵시키고 지키를 지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자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실제로는 여행을 좋아하고 낭만적 기질이 있었고 사무와 제도의 섬의 대지를 구입해 집을 짓고 살았고 원주민의 권익을 위해 싸우기도 한 사람으로 행복의 의무만큼 저평가된 의무도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티븐슨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는 꽤 무겁고 무서운 소설을 남겼지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히려 지킬처럼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하이드로 인해 너무 좌절하거나 심각하거나 끔찍해지지 말고 하이드도 인정하고 품으며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킬처럼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이드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은 부정과 공포가 아니라 이해와 위안일 겁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였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